안녕하세요. 오늘은 지적장애 진단 기준에 대해 공부해 보겠습니다. 지적장애, 옛날에는 정신지체라고 불렸어요. 지금은 명칭이 지적장애로 바뀌었습니다. 정신지체라는 명칭이 장애인의 편견과 차별을 부추길 수 있다는 비판이 일면서 현재의 지적장애가 됐습니다. DSM-5라고 해서 미국 정신의학 협회에서 발행한 정신질환 분류 및 진단 매뉴얼을 말합니다. 이 책의 이름이 정신질환 진단 및 통계 매뉴얼이기 때문에 그것의 약자가 DSM이 되는 거고요. 뒤에 5는 5번째 개정판이라 이제 숫자 5가 붙여진 거예요. 앞으로도 6번째 개정이 되면 이제 6가 되겠죠. 현재 우리가 아는 정신질환들은 이 DSM-5 진단 기준에 의거해서 진단 평가를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저도 DSM-5 진단 기준에 맞춰 소개를 하려고 하고요. 지적장애는 신경발달장애라는 큰 범주 안에 속한 장애입니다. 신경발달장애 안에는 지적장애뿐만 아니라 의사소통장애, 자폐 스펙트럼 장애,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 특정학습장애, 운동장애 등이 속해 있습니다. 이런 신경발달장애는 어디에 장애가 있는 것이냐? 바로 중추신경계, 즉 뇌의 발달 지연 또는 뇌손상이 있는 상태를 말하고요. 이런 상태는 특정 기술 그리고 어떤 정보 이런 걸 획득하고 보유하고 응용하기가 어려운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다르게 얘기하면 특정 기술이나 어떤 정보를 습득하고 잊지 않고 기억을 했다가 실제로 응용도 해보고 해야 하는데 이런 신경발달 장애로 인해 그런 것들이 자꾸만 방해받는 상태인 거죠. 그래서 신경발달 장애는 주의력, 기억, 인지, 언어, 문제 해결 능력, 그리고 사회적 상호작용 이런 데서 기능장애가 나타날 수 있어요. 이런 신경발달 장애 안에 속한 지적장애도 방금 말한 그런 기능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다. 정상 기능이 발휘되기 어려운 상태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지적장애를 단지 지능만 낮은 걸로 판단하지 않고요. 총 3가지 영역에서 판단을 해요. 개념 영역, 사회 영역, 실행 영역 이렇게 3가지 영역에서 결함이 있을 때 우리는 지적장애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결함을 공식적으로 어떻게 평가하느냐 그것이 바로 진단 기준이 되겠죠. 진단 기준 해볼게요. 총 3가지 기준에 충족해야 합니다. 첫째, 임상적 평가와 개별적으로 실시된 표준화된 검사로 확인된 지적 지능의 결함이 있다. 그러니까 전문가가 아동을 직접 만나서 평가를 하죠. 얘기도 나눠보고 행동도 관찰해보고 부모 보고도 들어보고 이런 평가를 해봐요. 그리고 거기다 플러스 표준화된 지능 검사를 진행을 해요. 표준화됐다는 거는 쉽게 말해서 근거나 기준이 확실하게 만들어진 것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게 근거나 기준이 확실하게 마련된, 즉 표준화된 지능 검사로 아동의 지능을 확인해야 한다는 거죠. 보통은 웩슬러 지능 검사를 사용합니다. 웩슬러라는 학자가 만든 거고 연령대별로 이름이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전문가가 봤을 때도 지능상의 결함, 즉 평균 이하의 지능인 것 같다고 판단이 되고, 그래서 지능 검사를 했는데도 결과가 70 이하의 지능이 나오면 지적 기능, 즉 줄여서 지능상의 결함이 있다고 볼 수 있게 됩니다. 첫 번째 진단 기준, 그러니까 평균 지능보다 낮은 70 이하의 지능이 나와야 한다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평균 지능은 85에서 115입니다. 둘째, 적응 기능의 결함으로 인해 독립성과 사회적 책임의식이 필요한 발달학적, 사회문화적 표준을 충족하지 못한다. 지속적인 지원 없이는 적응 결함으로 인해 다양한 환경에서 한 가지 이상의 일상활동의 기능을 제한을 받는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표현을 하면 그 나이에, 그 연령대에 충분히 할 수 있는 행동들, 예를 들어 기본생활습관, 자조기술, 신변처리 이런 것들이 갖춰지지 않은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결국엔 사회 적응이라는 것은 사회에서 그 나이에 요구하는 적절한 행동들을 잘 이해하고 잘 배워갔을 때 가능한 건데, 아이가 그 나이 때는 대부분 다 할 수 있는 행동을 자발적으로 스스로 해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적응 기능의 결함으로 인해서. 예를 들어 성인한테 높임말 쓰기, 식후에 양치하기, 자고 일어나면 세수하기, 잘못하면 사과하기 이런 것들이 또래들은 모두 배워서 가능해졌는데 혼자만 못해요. 지도를 해야만 할 수 있어요. 이런 걸 얘기할 수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회적 규칙 같은 것들을 이해하고 준수하기 어려운 모습이 보여요. 유아스러운 행동이 나타나고 당연히 또래 관계 사회성 문제가 생겨버립니다. 그래서 다시 진단 기준을 읽어보면 이 적응 기능의 결함으로 다양한 환경, 즉 가정이나 학교, 공동체 생활에서의 의사소통, 사회적 참여, 독립적인 생활에 제한이 나타난다고 했어요. 적응 기능이 부족해서 친구랑 대화할 때 어려움이 나타나고 스스로 해야 할 것들을 스스로 해내지 못하고 모두 모여 참여해야 할 단체 생활에서 혼자 동떨어져 있고 이런 것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요약하면 진단 기준 두 번째는 연령 대비 자조 기술, 기본 생활 습관, 의사소통 능력, 사회성 발달이 부족한 편이고 그래서 누가 도와줘야 하며 이러한 어려움은 가정, 기관 등에서 나타난다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진단 기준 셋째, 지적 결함과 적응 기능의 결함은 발달 시기 동안에 시작된다. 이 결함의 발생 시기가 성인이 되고 나서 나타나는 게 아니라 영아기부터 이제 아이가 발달하는 시기, 그동안에 나타나는 것을 말해요. 지능검사, 임상적 평가를 받았다면 더 정확하겠지만 그것이 아니더라도 언어 발달, 인지 발달 이런 데서 지연을 보이고 또래 관계 어려움이 나타나고 발달 선별 평가에서도 추적 검사 혹은 심화 평가 공고를 받았다거나 이럴 때에도 결함을 의심해 볼 수 있게 돼요. 그러니까 세 번째 진단 기준은 앞서 말한 첫 번째, 두 번째 증상들이 얘가 성인이 되기 전에 나타났다 정도가 될 수 있어요. 간단하게 정리해보면 첫 번째, 지능검사 결과상 지능이 70 이하이다. 두 번째, 연령 대비 전체적으로 늦다. 언어 발달, 인지 발달, 사회성 발달, 자조 기술, 기본 생활 습관 등등등. 셋째, 이 모든 게 발달 시기 동안에 나타난다.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진단이 되면 심각도별로 이 수준이 얼마나 심각하느냐, 그 심각도별로 지적장애 수준이 나뉘어요. 등급이라고도 하죠. 크게 4가지로 나뉩니다. 심각도를 따질 때도 진단 기준과 마찬가지로 3가지 영역을 고려합니다. 기억나시죠? 개념적 영역, 사회적 영역, 실행적 영역 이렇게 3가지로 나눠서 고려할 수 있습니다. 내용이 좀 길어서 띄워둘 테니 꼼꼼하게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경도에서 최고도까지 얼마나 타인의 도움을 필요로 하느냐 이런 걸로 나뉘는 걸로 보시면 돼요. 경도는 조금 필요하고 중등도는 조금 더 필요하고 고도는 많이 필요하고 최고도는 굉장히 많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생각하기 쉽고요. 그리고 추가로 지적장애 하위에 전반적 발달 지연이 있습니다. 전반적 발달 지연은 아동의 연령대가 5세 미만일 때 아직 너무 어려서 심각도 수준을 정확하게 평가할 수 없다. 이럴 때 내려지는 진단명이에요. 지적장애처럼 여러 영역에서 기대되는 발달 수준이 정상 발달 이정표보다 지연돼 있을 때 내려질 수 있어요. 단 5세 미만일 때. 그래서 5세가 지나고 나면 정확하게 진단을 받을 수 있는 연령이 되기 때문에 재평가를 꼭 받아야 됩니다. 이렇게 오늘은 지적장애 전반적 발달 지연까지 이렇게 간단히 소개를 해봤어요. 이렇게 진단 기준을 명확히 알아야 아이를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어떤 거를 도와줘야 될지 갈피를 잡을 수 있어요. 저와 같이 공부하시면 좋겠습니다.